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의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을 둘러싼 발언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와 국토부,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쟁점 해소 방안과 갈등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아마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지금과 같은 찬반의 어떤 입장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했던 제2공항 배후 도시인 에어시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저희도의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도의원과 백통신원 리조트와 제2공항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도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도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날 문자를 받았는데 잘했어는 문자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에서만 열리지 않은 대통령 민생 토론회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9월에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를 연속 보도해왔습니다. 이 회장은 의혹 제기 당시 제주도 의회에 출석해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 다시 나온 의회에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 직원을 보내 배달 일을 시키고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10건이 넘는 숱한 갑질 의혹이 잇따른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를 인정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정이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벌여 꽃배달과 경조사 직원 동원 등 모두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다시 도의회 현안보고 자리에 출석한 이병철 회장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다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과태료 500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태료 맞았다고 전부 사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잘못했으면 책임지겠다. 예. 또 자신은 과태료까지 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예. 저는 나쁘고 했지 않습니까? 나쁘면 그 끝이에요. 나쁘면 끝이에요. 예.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다고 지적하자 자신을 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공문서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진상을 파악해서 도의회에서 문화관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특히 이 회장은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 내내 불성실한 답변을 이어가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 돈 오는 거예요? 네. 하고 파악하셔가 질문하셔야죠. 도민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질문합니까? 질문하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데 이어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내일 의원들 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의 발언 태도와 제주시 체육회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돌봄 인력이나 시설 모두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공적 지원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 우도가 바라보이는 제주 동쪽의 작은 마을. 빼어난 해안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에서 지난 봄 70대 노인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사라진 노인은 실종 신고 13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느 촌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노인 거참 센터가 없어요. 이런 게 어르신들이 조금 쉬고 놀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덜 났을 거고.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노인 시설인 경로당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제공하던 점심 식사를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컵라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안 다니고 노인네들만 다니다 보니까 식사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곳 없는 노인들은 결국 시설이 몰려있는 시내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장기 요양기관은 257곳, 시설 급여기관 69곳과 재가급여기관 188곳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어촌보다 젊은이들이 많고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도 구하기 쉽다 보니 고령화율이 낮은 젊은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이 몰리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좀 어려운 도농 지역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공의 개입이 좀 두드러져야 될 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파견이라든가. 다음 시간에는 노인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의 장애 노인 실태를 진단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주 토암산에서 최근 알려진 지점 외에도 땅 밀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들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포항과 경주 일대에 산사태와 땅 밀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토암산 정상에서 북서쪽 900m 지점, 해발 550m 위에 올라가자 마치 절벽 같은 급경사지가 나타납니다. 큰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 옆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지표면이 계단 형태로 내려앉아 있는데요. 땅 밀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땅 밀림이 나면서 기존의 산사태 지역과 합류되면서 토성류로 발전해요. 그런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토암산에서 오래 알려진 3곳 외에 땅 밀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더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도 최근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포항과 경주에서 발견한 땅 밀림 진행 지점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항과 경주 그리고 울산까지 이 지역의 지질적인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포항, 경주, 울산은 크게 보면 하나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 이암과 셰일은 진흙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토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산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지역이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지진과 지하수 등이 집안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나아가 울산까지 산사태와 땅밀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폭염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열기 속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로 인해서 산간 지역은 벼락을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가시지 않겠습니다. 현재 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요. 고수온인 바다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까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북부 지역은 65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8도, 동부 지역은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30도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석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관광대책 종합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관광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국내외 관광객 현황 파악과 기상이변 시 공항 체류객 불편 해소에 나섭니다. 또 관광객 불편 신고를 접수해 신속히 대응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모레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29만 7천 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 추석 연휴에 31만 4천 명보다 5.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61% 늘어나지만 내국인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 감소로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 탑승률은 88%로 지난해 93%보다 낮아졌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의 노사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노동조합이 인사와 경영권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실장의 연임 반대는 정치적 보복 행위로 의심된다며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를 중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 반도체와 제주 신화월드, 스타벅스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3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별로 인사 담당자가 나와 구직자와 1:1 현장 면접이 이뤄지고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지참해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모의 면접과 이력서 사진 촬영, 성격 유형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2만 6천여 건에 대해 13억 4,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제주 추가 배송비를 증빙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0만 원입니다.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누리집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위파크 제주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위파크 제주는 1순위 청약에서 1,280세대 모집에 4,862명이 신청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위파크 제주는 모든 유형에서 청약이 마감됐지만 중복 청약이 가능해 2순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제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된 것은 22개월 만입니다.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현기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언론 발전위원회 설치와 지역 언론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지역 언론 발전 지원센터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도내 적정 렌터카 수를 28,300대로 제시했는데 현재 운행 중인 29,785대에서 1,485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업체 자율 감축에 맡기고 있는데 지난 2년간 15대만 줄어드는 등 업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을 6개 광역시에서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은 도로법을 개정해 노형 오거리 입체화 건설 사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